The House Oversight Committee just released some of the Epstein files sent to them by the Justice Department. Let's bring in CNN's Manu Raju on Capitol Hill. Manu, I know these documents were just dropped. What do we know about the release? Yeah. In fact, roughly 33,000 pages have been released by the House Oversight Committee as a result of a subpoena that was issued, a bipartisan support for this subpoena that came out by this Republican-led committee last month, calling for the Justice Department to provide this information. 일부 교착 상태는 차단하는 내용 자체보다 그 시행 과정에서 도전하는 규칙들로 인해 중요성을 띠게 된다. 2026년 1월 18일 하원감독위원회 특별회의 중 갑작스러운 교착 상태가 발생해 4시간 넘게 심의가 중단되었다. 분수령은 법무부가 제프리 앱스타인 관련 문서 분류에 대한 새로운 기술적 버전을 제출한 것이었다. 사전 통보 없이 제시된 이 변경안은 특정 데이터 블록에 대한 접근 수준을 수정했는데 해당 블록에는 2명의 전직 대통령을 포함한 기관적으로 매우 중요한 공직자들이 직접 언급되어 있었다. 법무부 팀이 제시한 설명은 새로운 개인정보 보호 및 기밀 유지 기준 적용에 초점을 맞췄으나 위원회 위원들은 방법론적 조정과 관련해 사전 논의가 전혀 없었다고 지적하며 즉시 의문을 제기했다. 이 사건은 회의록에 절차적 방해의 의미를 지닌 일방적 조치로 기록되었다. 문서 변경의 영향은 기술적 측면에 그치지 않았다.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들이 드물게 한데 모여 새로운 분류의 근거와 진행 중인 조사 과정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위원회 위원장은 온건한 어조를 취했지만 재분류된 문서의 제출이 선별 과정의 일관성과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다시 불러일으켰다고 공개적으로 인정했다. 이 시점부터 제도적 논쟁은 내용의 본질에 국한되지 않고 연방정부 내 정보 흐름 통제 문제를 중심으로 전개되기 시작했다. 이 주제는 이전에 숨겨져 있던 미공개 문서 일부가 언론인 연합의 소송으로 공개되면서 새로운 차원을 맞이했다. 해당 문서에는 현재 정치적으로 양극화된 인물들이 에프스틴과 교류한 방문, 기부, 접촉 기록이 교차 언급되어 당파를 초월한 유착 관계를 드러냈다. 이 유출은 부분적이었지만 법무부가 어떤 공직자도 검토 과정에서 보호받거나 제외되지 않았다는 공식 성명을 발표하도록 강조했으며 이는 의회의 비판적 반응을 피하지 못한 재포지셔닝 시도였다. 같은 날 양당 의원 그룹은 부검사장과 2명의 기밀 분류 담당 기술자가 참석하는 새로운 청문회 소집을 요청하는 동의안을 제출했다. 본회의에서 제시된 근거는 문서 배포 방식의 행정 목적의 오용 위험이 있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부서 관계자는 비공식적으로 부적절하게 노출된 피해자 이름과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한 보완 검토만 진행했다고 밝혔으나 해당 주장을 뒷받침할 기술적 문서는 제시하지 않았다. 이와 동시에 성매매 피해자 보호 관련 시민단체 대표들은 기관의 보호 정책과 공개된 공공기록에 생존자 이름이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모순을 지적하기 시작했다. 15개 단체가 공동 서명한 성명은 일관된 기준 부재를 비판하며 정부가 법적 보호를 받아야 할 동일한 신체들을 다시 취약하게 만들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이름이 다시 한번 공론의 중심에 섰는데 이는 수사기관의 주도보다는 그의 법률팀이 주도한 정치적 선제 움직임 때문이었다. 그의 대변인이 발표한 성명은 법무부가 채택한 공개 기준의 불일치에 직면하여 전 대통령이 자신의 이름이 언급된 기록을 편집이나 필터링 없이 기한 없이 완전히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 예상치 못한 성명은 논쟁의 초점을 전환시켰으며 분석가들은 이를 새로운 유출 사태가 임박한 상황에서 전술적 재포지셔닝을 시도한 것으로 해석했다.
동시에 이 제스처는 트럼프 정부에 대한 직접적인 압박으로 보였으며 문서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정치적 동맹에 대한 선택적 보호와 다름없다는 점을 시사했다. 몇 시간 후 백악관과 연계된 공화당 지도부는 에프스틴의 제도적 연계에 대한 조사 일환으로 빌 클린턴과 힐러리 클린턴을 비공개 증언을 위해 소환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클린턴 측의 사전 대응과 문서 분류 절차의 사법화 위험이 맞물리면서 국가관리문서의 정치적 활용 한계에 대한 논의가 재점화됐다. 헌법 전문 매체가 자문한 법률 전문가들은 의회위원회가 기밀문서의 전면 공개를 강요할 경우 입법부와 행정부 간 권한 충돌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도널드 트럼프의 이름이 재분류된 자료의 여러 부분에 등장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긴장은 더욱 고조됐다. 사적인 행사 참석 기록, 교신된 이메일, 제3자의 증언 등 다양한 맥락에서 그의 이름이 언급된 것이다. 법무부는 기술 보고서에서 어떤 개인에 대한 언급이 그 자체로 범죄 활동과의 연관성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재차 강조했지만 인용 빈도가 성급한 결론이나 부적절한 일반화를 피하기 위한 신중한 접근을 요구한다고 인정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제도적 분쟁은 서사적 분쟁으로 전환된다. 문서의 부분적 공개는 명확성을 가져오기는커녕 새로운 모호성의 장을 열었다. 누가 무엇을 알았는지에 대한 모호성뿐만 아니라 대중이 무엇을 알 수 있고 알 수 없는지를 결정할 권한을 가진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모호성까지도 말이다. 무엇이 기밀로 유지되고 무엇이 공개되었는지에 대한 검증 가능한 공개 기준이 부재한 것은 정보에 대한 전략적 필터링이 진행 중이라는 인식을 확대시킨다. 그리고 바로 이 필터링이 정치적 논쟁의 새로운 대상이 되었다. 클린턴 측 변호인단은 투명성의 제스처로 완전 공개를 주장하는 반면 트럼프 측 관련 세력은 그러한 요구를 초점 전환으로 규정하려 한다. 그러나 양측 전략 모두 상호 예측 논리 안에서 작동하며 은폐하거나 공개하는 데 따른 정치적 비용이 선거 계산의 일부가 된다. 이와 같은 사건들이 조사 대상 자체를 넘어 제도적 기구의 작동 방식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할 때 비판적 시선과 생생한 기억으로 각 움직임을 주시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바로 이 때문에 사실에 기반한 지속적인 분석이 더욱 중요해지는 것이다. 이 시점부터 논쟁의 중심은 에프스타인 개인이나 문서 자체에서 벗어나 무엇이 은폐되고 무엇이 공개될지 결정할 권한을 가진 주체를 규정하는 제도적 구조로 옮겨갔다. 논란의 두 번째 단계는 하원감독위원회가 빌 클린턴 팀의 성명서에서 비롯된 압력에 직면하여 최근 공개된 문서에 적용된 편집 기준에 대한 전면 재검토 요청을 공식화하기로 결정하면서 시작되었다. 이 요청은 입법 자문위원들이 작성한 기술적 의견서를 근거로 검열된 부분과 공공기록 접근에 관한 연방 법률에 명시된 투명성 원칙 사이에 불일치를 지적했습니다. 이 문서는 법무부 차관보 사무실에 직접 전달되었으며 최고 보안 등급을 가진 의원들에게 편집 기술적 결정의 전체 내용을 공개해달라는 명시적 요청이 포함되어 있었다. 법무부는 지금까지 각 생략을 정당화한 내부 메모를 공유하지 않았으며 이는 주관적 또는 정치적 기준이 적용되었을 수 있다는 의혹을 부추겼다. 입법기관과 기술기구 간의 이러한 협력은 견제와 균형 시스템의 핵심적 문제점을 드러냈다. 의회가 행정부의 활동을 감독할 헌법적 권한을 가졌음에도 보호 대상 피해자와 공인 모두를 포함하는 문서에 기밀성 한계를 명확히 규정한 법률 조항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규범적 공백은 의회 연구 서비스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의 한 분석가의 표현을 빌리자면 전략적 선택성이 번성하는 회색 지대가 되었다. 바로 이 지대에서 가장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다. 일부 의원들은 생존자 보호가 어떠한 공개적 투명성 요구보다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다른 의원들은 공개적이고 검증 가능한 기준이 부재하면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 서사가 조작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 딜레마에 더해 독립법률단체들이 연방법원에 문서 접근 소송을 제기하기 시작했는데 이들은 관타나모 조사 및 상원 고문 청문회 등 선례 판결이 적절한 기술적 보호 장치를 전제로 일부 공개를 정당화하는 공익 기준을 확립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현 법무장관 파엠 본디가 갈등의 중심에 섰습니다. 그간 그녀의 행보는 공식적인 기술적 성명서로 제한된 소극적인 것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정치적 법적 압박이 가중되자 하원사법위원회는 2월 11일 문서 최종 선별 절차에 관한 그녀의 증언을 듣기 위한 특별 청문회를 소집했습니다. 소환은 만장일치가 아니었다. 여당 의원들은 이 청문회가 기술적 절차를 정치적 쇼로 변모시키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반면 행정부 비판 진영은 본디의 제도적 침묵이 조작 의혹을 부채질했으며 사법부의 무결성을 유지하려면 사용된 기준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긴장은 법무부 전직 직원들의 일련의 공개 발언으로 이어졌으며 일부는 전문 잡지의 기고문을 게재해 기관의 신뢰성을 보호하기 위한 문서화되고 감사 가능한 의사결정 과정의 중요성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부 대변인들은 모든 절차는 현행 규정에 따라 진행되었다며 정치적 또는 당파적 이익에 기반한 결정은 없었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러한 공방 속에서 논란은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되었다. 여러 전문 언론 매체들은 기밀 문서 일부에 전 행정부 고위 관리들과 형사사법 시스템 대표들 간의 대화 내용이 간접적으로 언급되어 있음을 폭로했다. 이러한 언급들은 비록 단편적이었지만 기소 유보나 수사 중단 결정이 개인적 또는 제도적 유대 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에 대한 경고를 촉발시켰다. 법무부는 정치적 개입을 강력히 부인했으나 조사 저널리즘 사이트 페더럴 센티넬이 공개한 내부 이메일 유출로 문서 검토팀 소속 보좌관 최소 2명이 전직 대통령 관련 언급 처리 방안에 대해 대통령실에 추가 지침을 비공개로 요청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이메일 내용은 결정적 증거는 아니었지만 야당이 새로운 의회 공세를 펼치기에 충분했다. 사법위원회 상원 의원들이 제출한 요청서는 문서 선별 담당 기술자 소환과 검토 과정 중 법무부와 다른 연방기관 간 내부 통신 흐름에 대한 완전한 접근을 요구했다. 이러한 수렴은 에프스타인 관련 기록물 분쟁이 단순한 과거 문제가 아닌 이유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문제의 핵심은 공평성, 추적 가능성, 권력 간 상호 견제라는 전제하에 운영되어야 할 제도적 메커니즘의 신뢰성이다. 문서 재분류, 선택적 이름 공개, 명확한 편집 정책 부재는 정보 공개에 수반되는 위험을 공정하게 관리할 국가의 능력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위협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비범죄적 맥락에서 언급된 공인들을 둘러싼 사건들에서 정보공개법 FOIA의 적용 범위에 대해 산기한 법적 해석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일부 법학자들은 공식 기소 없이도 공공의 관심사인 문서 기록에서 이름이 반복적으로 언급되는 경우 피해자와 보호 대상 증인의 신원이 You don't hand matches 해당 자료의 to an arsonist, 완전한 공개가 and you don't give power to an angry left-wing. 투명성을 명분으로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적법 절차의 기본 원칙을 훼손할 수 있는 규범적 변화의 위험성을 경고합니다. 이러한 제도적 교착 상태의 심화로 의회는 문서의 기밀성과 투명성을 규율하는 법적 틀의 개정을 제안하기 위해 하원과 상원 대표로 구성된 합동위원회 구성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아직 초기 단계인 이 제안은 정부 책임 사무소에 소속된 독립적인 문서 검토 기관을 신설하여 문서 작성 및 기밀 결정에 대한 감사 권한을 독점적으로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계획은 시민사회 단체와 언론인 협회의 지지를 받았지만
행정부 관계자들은 권한 중복 위험과 향후 행정 결정의 사법화 가능성을 이유로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그럼에도 이 논쟁은 평소 대립하는 진영 간 드문 합의점을 이끌어냈다. 보수적 진보적 법학자들은 조지타운 대학 세미나에서 공개 기준의 예측 불가능성이 사법 체계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외부 조작에 취약한 제도적 환경을 조성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제 관측자들은 사태 전개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프리덤 하우스와 국제 과도 기정의 센터, International Center for Transitional Justice 등 서구 민주주의 국가의 법치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기관들은 공인 관련 사법 절차의 투명성 정도를 평가하는 예비 보고서에 미국 사례를 포함시켰다. 비록 엄밀한 의미의 재판은 아니지만 국가가 정치적 잠재력이 높은 정보를 보유 관리한다는 사실은 엄격한 공개적 감시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들 관측자들에 따르면 에프스틴 관련 기록물이 현재 분쟁의 중심에 있는 것은 국가기관이 생산한 문서가 특정 상황에서 증거적 성격을 초월한 폭발적 의미를 띠게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범죄 증거를 넘어 이 기록들은 권력의 도구로 변모했으며 그 조작 방식은 한 국가의 정치 구조를 여실히 드러낸다. 투명성이 기관의 비밀주의와 충돌하고 합법성이 정치적 편의와 맞서는 이와 같은 과정에서 경계심을 유지하고 정보를 잘 파악하는 것은 민주적 시민의식의 핵심 요소다. 따라서 이러한 전개 과정을 일관성과 명확성으로 추적하는 분석은 필수적인 도구가 된다. 이 시점부터 논쟁의 중심은 에프스타인 개인이나 문서 자체에서 벗어나 무엇이 은폐되고 무엇이 공개될지 결정할 권한을 가진 주체를 규정하는 제도적 구조로 옮겨갔다. 논란의 두 번째 단계는 하원 감독위원회가 빌 클린턴 팀의 성명서에서 비롯된 압력에 직면하여 최근 공개된 문서에 적용된 편집 기준에 대한 전면 재검토 요청을 공식화하기로 결정하면서 시작되었다. 이 요청은 입법 자문위원들이 작성한 기술적 의견서를 근거로 검열된 부분과 공공기록 접근에 관한 연방 법률에 명시된 투명성 원칙 사이의 불일치를 지적했습니다. 이 문서는 법무부 차관보 사무실에 직접 전달되었으며 최고 보안 등급을 가진 의원들에게 편집 기술적 결정의 전체 내용을 공개해달라는 명시적 요청이 포함되어 있었다. 법무부는 지금까지 각 생략을 정당화한 내부 메모를 공유하지 않았으며 이는 주관적 또는 정치적 기준이 적용되었을 수 있다는 의혹을 부추겼다. 입법기관과 기술기구 간의 이러한 협력은 견제와 균형 시스템의 핵심적 문제점을 드러냈다. 의회가 행정부의 활동을 감독할 헌법적 권한을 가졌음에도 보호 대상 피해자와 공인 모두를 포함하는 문서의 기밀성 한계를 명확히 규정한 법률 조항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규범적 공백은 의회 연구 서비스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의 한 분석가의 표현을 빌리자면 전략적 선택성이 번성하는 회색 지대가 되었다. 바로 이 지대에서 가장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다. 일부 의원들은 생존자 보호가 어떠한 공개적 투명성 요구보다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다른 의원들은 공개적이고 검증 가능한 기준이 부재하면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 서사가 조작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 딜레마에 더해 독립법률단체들이 연방법원에 문서 접근 소송을 제기하기 시작했는데 이들은 관타나모 조사 및 상원 고문 청문회 등 선례 판결이 적절한 기술적 보호 장치를 전제로 일부 공개를 정당화하는 공익 기준을 확립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현 법무장관 팸 본디가 갈등의 중심에 섰습니다. 그간 그녀의 행보는 공식적인 기술적 성명서로 제한된 소극적인 것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정치적 법적 압박이 가중되자 하원사법위원회는 2월 11일 문서 최종 선별 절차에 관한 그녀의 증언을 듣기 위한 특별 청문회를 소집했습니다.
소환은 만장일치가 아니었다. 여당 의원들은 이 청문회가 기술적 절차를 정치적 쇼로 변모시키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반면 행정부 비판 진영은 본디의 제도적 침묵이 조작 의혹을 부채질했으며 사법부의 무결성을 유지하려면 사용된 기준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긴장은 법무부 전직 직원들의 일련의 공개 발언으로 이어졌으며 일부는 전문 잡지에 기고문을 게재해 기관의 신뢰성을 보호하기 위한 문서화되고 감사 가능한 의사결정 과정의 중요성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부 대변인들은 모든 절차는 현행 규정에 따라 진행되었다며 정치적 또는 당파적 이익에 기반한 결정은 없었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러한 공방 속에서 논란은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되었다. 여러 전문 언론 매체들은 기밀 문서 일부에 전 행정부 고위 관리들과 형사사법 시스템 대표들 간의 대화 내용이 간접적으로 언급되어 있음을 폭로했다. 이러한 언급들은 비록 단편적이었지만 기소 유보나 수사 중단 결정이 개인적 또는 제도적 유대 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에 대한 경고를 촉발시켰다. 법무부는 정치적 개입을 강력히 부인했으나 조사 저널리즘 사이트 페더럴 센티넬이 공개한 내부 이메일 유출로 문서 검토팀 소속 보좌관 최소 2명이 전직 대통령 관련 언급 처리 방안에 대해 대통령실의 추가 지침을 비공개로 요청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이메일 내용은 결정적 증거는 아니었지만 야당이 새로운 의회 공세를 펼치기에 충분했다. 사법위원회 상원 의원들이 제출한 요청서는 문서 선별 담당 기술자 소환과 검토 과정 중 법무부와 다른 연방기관 간 내부 통신 흐름에 대한 완전한 접근을 요구했다. 이러한 수렴은 에프스타인 관련 기록물 분쟁이 단순한 과거 문제가 아닌 이유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문제의 핵심은 공평성, 추적 가능성, 권력 간 상호 견제라는 전제하에 운영되어야 할 제도적 메커니즘의 신뢰성이다. 문서 재분류, 선택적 이름 공개, 명확한 편집 정책 부재는 정보 공개에 수반되는 위험을 공정하게 관리할 국가의 능력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위협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비범죄적 맥락에서 언급된 공인들을 둘러싼 사건들에서 정보공개법 FOIA의 적용 범위에 대해 산기한 법적 해석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일부 법학자들은 공식 기소 없이도 공공의 관심사인 문서 기록에서 이름이 반복적으로 언급되는 경우 피해자와 보호 대상 증인의 신원을 보호하는 조건에 해당 자료의 완전한 공개가 정당화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른 이들은 투명성을 명분으로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적법 절차의 기본 원칙을 훼손할 수 있는 규범적 변화의 위험성을 경고합니다. 이러한 제도적 교착 상태의 심화로 의회는 문서의 기밀성과 투명성을 규율하는 법적 틀의 개정을 제안하기 위해 하원과 상원 대표로 구성된 합동위원회 구성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아직 초기 단계인 이 제안은 정부 책임 사무소에 소속된 독립적인 문서 검토 기관을 신설하여 문서 작성 및 기밀 결정에 대한 감사 권한을 독점적으로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계획은 시민사회 단체와 언론인 협회의 지지를 받았지만 행정부 관계자들은 권한 중복 위험과 향후 행정 결정의 사법화 가능성을 이유로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그럼에도 이 논쟁은 평소 대립하는 진영 간 드문 합의점을 이끌어냈다. 보수적 진보적 법학자들은 조지타운 대학 세미나에서 공개 기준의 예측 불가능성이 사법 체계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외부 조작에 취약한 제도적 환경을 조성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제 관측자들은 사태 전개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프리덤 하우스와 국제 과도 기정 센터, International Center for Transitional Justice 등 서구 민주주의 국가의 법치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기관들은
공인 관련 사법 절차의 투명성 정도를 평가하는 예비 보고서에 미국 사례를 포함시켰다. 비록 엄밀한 의미의 재판은 아니지만 국가가 정치적 잠재력이 높은 정보를 보유 관리한다는 사실은 엄격한 공개적 감시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들 관측자들에 따르면 에프스틴 관련 기록물이 현재 분쟁의 중심에 있는 것은 국가기관이 생산한 문서가 특정 상황에서 증거적 성격을 초월한 폭발적 의미를 띠게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범죄 증거를 넘어 이 기록들은 권력의 도구로 변모했으며 그 조작 방식은 한 국가의 정치 구조를 여실히 드러낸다. 투명성이 기관의 비밀주의와 충돌하고 합법성이 정치적 편의와 맞서는 이와 같은 과정에서 경계심을 유지하고 정보를 잘 파악하는 것은 민주적 시민의식의 핵심 요소다. 따라서 이러한 전개 과정을 일관성과 명확성으로 추적하는 분석은 필수적인 도구가 된다.